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전망 그리고 의견은 상당히 좀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좋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텍사스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9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에 상당히 좀 점수를 두고 있고요. 나쁘게 보는 쪽 입장에서는 한 10조 정도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지 않느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40%대 이익 증가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해석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센터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출이 참 저희도 63조 6천억 저희가 예상했는데 65조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시장에서 50조 중후반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 어쨌든 삼성이 모든 제품별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시장 컨센서스가 낮게 형성은 됐지만 그래도 최근 실적 전망치가 대부분 9조 초중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딱 그 정도 수준만 나온 거는 좀 아쉽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 오스틴 공장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월 말에 또 삼성이 또 임금 인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한 징크스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은 주가가 좋지 않다. 이게 그동안의 징크스였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들어맞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2분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2분기서부터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2분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특히 D램 가격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반영된 시스템 반도체, 즉 바운더리 쪽도 어쨌든 1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2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S22를 선출시했기 때문에 2분기는 재고 조정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일부 반도체 부품난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1분기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전체 토탈로 보면 반도체가 이제 스마트폰 나빠진 걸 더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증가한 10조 원대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는 10조 원대 중반 정도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주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그냥 8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 주가가 좋을 때는 8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또 한 2, 3주 전 정도처럼 주가가 안 좋을 때는 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를 계속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는 일단 2분기가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 경쟁 기업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좋아지는 거 대비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쪽에서 또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특히 3분기부터는 오스틴 공장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기 때문에 즉 반도체 부품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좀 탄력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2분기 또 좋아지긴 하지만 경쟁사보다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업에 대해서 그냥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전망치가 맞을지 또 아니면 그거보다도 적을지 많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드실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매출액을 8.5조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역시 서버 D램 비중이 상당히 D램 제품 중에서는 높은데 서버 D램 중심으로만 1분기에는 D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양호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이익 증가가 훨씬 더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역시가 주가 움직임이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좀 탄력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주가 이제 퍼포먼스도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뭐 지금까지 좋은 것도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2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의 이익 개선폭이 삼성전자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좋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면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서부터 반도체 빅사이클이 본격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런 예.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실제로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도 저기 2분기에 PC 디램까지도 2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버 디램은 저희도 원래 20% 예상을 했거든요. 상승을. 그래서 서버 PC 그리고 이런 핵심 제품들이 1분기 대비 가격이 20% 오르고 여기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한 5% 이상 1분기 대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빅사이클은 메모리 가격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들어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빅사이클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원래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IT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 추세인 거거든요. 예, 예. 반도체 품귀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은 뭐 대만의 그 바운드리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로 일부 저가 반도체, IT 반도체를 좀 전환을 해서 저희는 공급난이 이제 6월 말부터는 좀 해소될 거로 봤는데 또 르네사스가 또 화재가 나면서 이 공급난 심화가 저희 예상을 좀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리 회사들이 뭐 IT 부품,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 또 그쪽 지역이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에 좀 영향을 줄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부품난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까지면 될 것 같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3월 중순부터는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제재만 했다면 3월 중순부터는 이제 다른 IT 부품까지도 제재를 좀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국 간의 그 긴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의 40%를 세액 공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지역주의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보면 반도체 관한 투자, 그 다음에 또 뭐 삼성전자를 백악관에 초청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도체 공급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방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앞으로 공급을 증가시켜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우려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유로존은 주로 자동차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주로 보조금을 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아마 10일 날 공개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우리가 선단 공장이라고 하는 7나노 이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인텔도 현재는 10나노까지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TSMC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부는 좀 선단 공정을 가능한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급을 좀 재개하고 이런 그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인텔 CEO가 직접 이제 외부 파운드리를 2013년에도 진출했지만 이번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텔의 그 애리조나 캠퍼스에 파운드리 쪽을 좀 그쪽에서 신규 공장에서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인텔이 지금 공정은 10나노 공정이고 우리 TSMC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나노에서 3나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있어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과거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의 배경이 워낙 그 경쟁사들이 인텔한테 좋은 제품을 당연히 예주 생산에 맡기지 않을 거고 여기에 또 인텔이 영업이익률이 또 CPU에서 30%가 넘게 나오는데 바운드리 비즈니스를 한다면 10% 이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전사적인 리소스를 과연 의미 있게 투입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 가격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정 가격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고정 가격이 이제 보통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한 20%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예. 참고로 1월 달에 5% 올랐거든요. 그래서 PC 디램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가격과의 격차를 4월 말에 좁힐 것 같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매월 계약을 하는데 지금 가격이 계속 3월 달에도 또 3%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 디램 4월 달에도 저희는 두 자릿수 상승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가격이 2월, 3월 달에 연달아서 5%, 2%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낸드 칩 가격은 4월부터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4월 정도서부터 오른다. 그러면 2분기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메모리 쪽 이익은 상당한 증액이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상당한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 낸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눈독을 지금 들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낸드 판도가 이렇게 되면 좀 상당히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키옥시아를 인수 처음에 할 때 그 웨스턴 디지털도 시도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베인캐피탈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베인캐피탈은 PF이기 때문에 엑시스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지분을 누구한테 팔 건데 당연히 미국 기업이 관심이 있는 게 첫째가 마이크론은 원래 인텔이랑 낸드 제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을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고립이 되는 상황이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공장은 지금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낸드 사업도 이제 4강 체제로 컨sol리데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산업의 수익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론도 이제 이런 키옥시아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디램 투자를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올해 디램 투자를 많이 못하는 배경이 인텔에 70억 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자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데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삼성은 바운드리랑 또 낸드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램 상대사 모두 투자를 못하는 환경이라는 게 사실 이번 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숨어있는 긍정적인 효과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님 LG전자도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 펜트업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역시 생활가전하고 TV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금은 뭐 해외여행도 못하고 뭐 보복적 소비를 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 가전제품 TV에 LG전자도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분기의 IT의 핵심 키워드는 TV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